안녕하세요. 이교장TV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지은이는 나이토 요시히토, 옹긴이는 이정은, 발행은 홍익출판사입니다. 지은이 나이토 요시히토는 심리학의 실천적 활용에 힘을 쏟는 비즈니스 심리학의 권위자로서 유명하고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제는 절대로 심리전에서 밀리지 않는다. 협상 심리학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필요한 말을 센스 있게 하는 대화법으로 자존감을 업시켜 일과 인간관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는 말투는 따로 있다. 강한 사람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이긴다면서 흥분하지 않고도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는 47가지 심리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 대화 기술을 받아들이고 대단한 인물처럼 느껴지는 대화법을 터득한다면 누구나 지금 당장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말투 하나만으로 단번에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가벼운 대화여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인 순간들로 인해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가 보더라도 강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는 대화법을 익혀서 그것을 무기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고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은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얕보여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무리한 말을 들었을 때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반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뿐 자신이 이득은 전혀 없다. 비유를 사용하면 이해가 쏙쏙 되고 기억에도 잘 남으며 자세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진다. 자신이 없을 때는 겸손하게 어필하는 것이 안전하다. 작은 일에 신경질을 내면 하찮아 보인다. 그러므로 웬만한 작은 일은 넘어갈 줄 알고 참을성 있는 태연한 태도를 보여야 높은 평가를 받는다. 매너가 좋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을 그럴듯해 보이도록 연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때로는 우아하게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토론이나 협상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는 단호한 태도로 자신이 의견을 피력해야 하지만 우아하게 물러설 때를 알아내는 것도 지혜로운 대화법이 하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아하게 양보하는 것을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훌륭해 보일 수 있고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중요합니다. 나를 돋보이게 연출하고 자연스럽게 멋있어 보이는 말투를 익히고 거절을 잘하는 표정과 기술을 배우고 상대방은 내게 유리하게 리드하고 꺼내기 힘든 말일수록 상큼하게 하는 여러 가지 대화 기술이 익히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훨씬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지은이가 말한 것처럼 지혜롭게 대화를 잘하면 일과 인간관계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 최고의 심리학자가 권하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의 표정과 기술.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 강의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이 돌아오는 대답 중 하나가 곤란한 부탁에는 싫다고 분명히 말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대의 부탁에 무턱대고 예스만 외치는 것보단 자신이 상황에 따라 거절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거절에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요구받았을 때 다짜고짜 거절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게 뻔하다. 타 부서의 선배 직원이 찾아와 이런 부탁을 한다. 누구누구 씨, 당신이 컴퓨터를 잘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부탁 좀. 싫어요. 이렇듯 딱 잘라 거절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거절할 때 거절하더라도 결코 거절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아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본래 거절이란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다. 그러니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의 기분을 어루만져 주는 게 예의다. 단지 싫다는 말을 뱉어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살짝 역제안을 하는 것이다. 가령 동료가 이번 프레젠테이션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야박하게 딱 잘라 싫다고 하면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만 어색해질 뿐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덧붙이자. 사회는 자신이 없지만 그 대신 서기를 맡으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거절의 뜻을 분명히 전하면서도 완전히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리지는 않았다. 이러면 하고 싶지 않은 역할을 피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이 빚을 지게 만든 것이 된다. 또한 누군가에게 귀찮은 부탁을 받아 거절을 해야 할 때는 불쾌한 얼굴에 하지 말고 도리어 방긋 웃는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점에 관해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심리학과 기도 헤르테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사람이 밝은 기운을 지니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금세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밝은 얼굴로 상대를 대하면 머리 회전도 빨라져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금세 다른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귀찮은 청소를 맡게 되거나 하기 싫은 역할이 주어져도 유쾌한 기분을 유지하다 보면 훌륭한 대안을 내놓게 되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거절은 해도 좋으나 그 방법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자. 상대방이 마음에 응어리를 남기지 않으려면 단순히 놓으라고 거절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다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부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때 싱긋 웃어주는 밝은 표정을 지으면 머릿속에서 대안을 떠올리기가 더 쉽다. 포인트. 상대방에게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편이 좋다. 상대방이 마음에 감정적인 응어리를 남기기 때문이다. 매너가 좋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서구 사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테이블 매너나 파티에서의 에티켓을 가르치는데 이유는 매너가 나쁘면 인격까지 나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매너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면서 예절 교육에 철저하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라 나우만 교수는 훌륭한 매너가 그 사람이 모든 면을 멋지게 보이게 만드는 필수 조건이라며 이렇게 덧붙인다. 겉에서 보이는 것들이 그의 내면을 매우 잘 반영한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말투가 경박하거나 쩝쩝 소리를 내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악평을 피할 수 없다. 어느 대기업의 CEO는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들을 보면 그들이 장래는 처음 몇 주 안에 대부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매너가 좋은 젊은이들이 일도 잘하고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게 성장하더군요. 타인에게 너무 배려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얼마 가지 않아요. 사회인이 가치는 일을 잘하냐 아니냐로 결정된다. 매너 따위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틀린 생각이다. 일이 성과가 좋거나 인맥이 넓은 사람은 사실 모두 매너가 뛰어나다. 우리가 매너를 익히는 기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접근을 꺼리기에 매너에 능통한 것이 사회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수 조건 기술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만약 멋진 매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상식 수준에서 될 수 있는 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나빠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식 예절에 자신이 없다면 거래처 사람과 양식당에 가는 걸 피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나이프와 포크 사용법에 서툴러도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악필이라면 타인 앞에서 메모를 적는 일을 피하고 패션 센스에 자신이 없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파티에 나가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이나 주변의 조언을 통해 자기 분야에 꼭 필요한 매너를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인으로서 언젠가 있을 상황에 대비해 미리미리 매너를 알아두면 적시에 써먹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기 바란다. 어쩌면 한 사람의 매너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스피치일 것이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단번에 그 사람이 습관과 예의 그리고 상식의 수준까지 두루 알아볼 수 있다. 평소에도 매너라는 관점에서 언어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자주 스피치 기회를 가져 주위 사람들이 평가를 받으면 좋을 것이다. 나를 돋보이게 연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에서는 언어학자인 헨리 히긴스 교수가 거리에서 꽃을 팔던 불황자 여인 릴리이자 두리틀에게 언어 교습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온다. 하층 계급이 사람을 세련된 귀부인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가를 친구와 내기한 것인데 그녀가 상류층의 말씨와 제스처, 억양을 익히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펼쳐진다. 영화가 보여주듯 같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도 상류 사회와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영어는 서로 다르다.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라도 말씨나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다. 상류 사회는 일부러 품격 있고 고풍스러운 표현을 통해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차별화를 일으킨다. 의사들 역시 의무 기록을 쓸 때 최대한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환자와의 차이를 두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엄이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곁들이거나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외국어를 살짝 섞어서 말해보라. 어딘지 모르게 전문가처럼 보일 것이다. 인문사회 계열의 논문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별것 아닌 것도 많은데 꽤나 난해한 수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굉장한 글처럼 보인다. 자신이 위엄있게 보이도록 연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가처럼 말하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 아치 우드사이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전문 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영업을 하면 일상적인 용어만 주로 사용하는 영업사원보다 소비자의 믿음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기도 쉽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독서를 통해 언어 습관의 변화를 모색하는 게 최선이다. 내가 아는 어느 경영자는 언어 표현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마치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단어를 외웠던 것처럼 달달 암기했다. 그렇게 시작된 습관은 얼마 안 가 그를 고급스러운 언어 표현이 장인으로 만들었다. 말을 할 때 고급스러운 단어 하나, 품격 높은 문장 하나, 적절한 사례가 곁들여지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 라벨 효과를 이용해 나를 치켜 세우는 법.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주는 라벨은 매우 중요하다. 베테랑, 노력가, 전문가 등등 내가 만족할 만한 라벨이 붙게 되면 이제 그 분야에서 한 몫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강연과 지필이 본업이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의 호칭에 대해 망설이면 대뜸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대부분 별 저항 없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준다. 당신도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웬만큼 경력이 있다면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해보라. 선생님이라고 불릴 만한 지식이 없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단지 선생으로 불리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 말이다. 선생이라 불리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선생이 된 듯한 기분이 되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게 된다. 이렇듯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특정을 지으면 그 라벨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라벨 효과라 부른다. 가령 평범한 초등학생에게 너는 계산 능력자다라고 라벨을 붙여준 뒤에 계속 그렇게 불러주자 학기 말 시험에서 수학 성적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선생님이라 불리면 왠지 나를 치켜 세워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진다. 이와 함께 선생님으로 불리는 상황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자는 열의도 생기게 된다. 바로 그런 열의가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는 바탕이 된다. 작가들은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게 일반적이다. 나도 처음 작가가 되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을 때 열심히 해야겠다는 기분이 강해졌고 그에 따른 책임감 또한 높아졌다. 당신도 마음에 드는 라벨과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기 바란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부장님, 교수님이라고 불리게 되면 정말 그 말과 같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러므로 주위에 부탁해서라도 좋은 라벨과 함께 자신이 이름을 부르도록 해보자. 꺼내기 힘든 말일수록 상큼하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는 밝게 웃으면서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좋다. 힘들게 머뭇거리며 말하면 상대는 금세 방어 자세로 나오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를 흔들지 모른다. 반면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하기 어려운 말을 분명하게 표현하면 듣는 쪽에서는 일단 경계심을 풀게 되니 그가 아무리 꺼리는 말이라도 전달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조언은 자기 주장을 할 때는 가급적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로 연결된다. 만약 상사가 불합리한 일로 야단을 친다면 불만을 그냥 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솔직한 기분을 털어놓으며 부딪혀보자. 이때 주의할 것은 안색을 바꾸고 화를 내며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저는 부장님께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 화를 내지 마시고 저를 키워주십시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도 있지만 기분이 안 좋다고 상대와 똑같이 불쾌한 얼굴로 받아치는 건 최악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은 한층 더 악화되고 감정 싸움으로 번져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자니크 왈더 교수는 쇼핑몰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실험한 결과 웃는 얼굴로 다가가 뭔가 말을 건넸을 때 64.9%의 사람이 웃는 얼굴로 반응해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손님에게 거절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 만약 서툴거나 퉁명스럽게 거절했다가는 손님이 다시는 식당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업원들은 손님이 무리한 부탁에도 미소를 지으며 상냥한 말투로 확실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거절당했을 때는 빨강 소시지를 기억하라. 자신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는 즉시 이전보다 작은 제안을 꺼내라. 이를 빨강 소시지법이라고 부르는데 헝가리 공산당이 이용했다는 이 방법은 원하는 것을 전부 얻을 수 없을 때 조금씩 뺏어오는 전략을 취하는 협상 비법이다. 헝가리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집권자들은 지주나 산업 자본가의 재산을 한꺼번에 빼앗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들 재산이 10%를 박탈하여 소작농을 비롯한 영세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을 폈지만 얼마 뒤에 다시 10%를 수탈하여 마침내 전부를 빼앗아 버렸다. 이 같은 전략은 누군가 가지고 있는 빨강 소시지가 먹고 싶다면 한 번에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헝가리 민담에서 유래된 것으로 1mm라도 괜찮으니 잘라 나눠 달라고 하면서 조금씩 가져오다 보면 결국 당사자 모르게 소시지 전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다 책 한 권을 쓴 적이 있다. 한 편집자로부터 집필 의뢰를 받았는데 그다지 흥미가 없는 테마였기 때문에 바쁘다며 거절했다. 얼마 후 이런 말이 되돌아왔다. 선생님은 바쁘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꺼번에 전부를 써달라고 부탁하지는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이 가실 때마다 두세 페이지씩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기한 같은 것도 없으니 몇 년이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부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는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내지 않고는 못 빼기는 성격이라 마음이 갈 때마다 두세 페이지를 쓰고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일이어서 결국 원고를 한꺼번에 통째로 쓰고 말았다.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는 작은 부탁을 하면 된다.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부탁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결국에는 나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빨강 소시지법을 실제 현장에서 한번 활용해 보기 바란다. 주스가 맛있다고 말하며 얼굴을 찡그린다면 24시간 언제든 전화를 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에게는 이렇게 강조해 놓고 막상 밤에 전화를 하자 몹시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컴퓨터 서비스 센터의 직원을 보았다. 마음에 들 때까지 몇 번이라도 커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간판에 크게 써놓고 좀 더 짧게 다시 잘라달라고 부탁하면 귀찮은 표정을 짓는 미용실 점원도 있다. 이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불일치하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은 행동 쪽을 믿는다. 캐나다 마운트 세인트 빈센트 대학교의 미셸 A. 크릿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주스를 마실 때 이거 참 맛있다고 말하면서도 맛이 없는 듯 찡그리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보여주면 성인 대부분은 말보다 표정을 더 신용해서 주스가 맛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걸 밝혀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동이나 표정을 더 신용한다는 증거다. 언젠가 가전제품 판매회사로 이름 높은 S사가 매스컴에 자그마한 신문 광고를 냈다. 신상품 시연회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자사히 다른 상품을 선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마음 먹고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광고였는데도 시연회장에는 수천 명의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문제는 이런 예측을 전혀 못한 회사가 선물로 약속한 상품을 터무니없이 적게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 상품은 곧 품절될 예정이어서 재고도 얼마 없었다. 이에 당황한 회사 측은 약속된 선물을 선착순으로 주겠노라고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런 조치는 당연히 참석자들이 반발을 사서 시연회는커녕 소비자들이 시위 현장으로 바뀌고 말았다. 아예 처음부터 시연회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된 것이다. 회사 측은 부랴부랴 다른 상품으로 선물을 대신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주겠다고 말했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용이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고 그래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시연회까지 가지며 발매된 신상품은 불과 1년 만에 단종이 되는 비극을 맞았다. 24시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해놓고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면 누구라도 그 회사를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한번 뱉은 말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어렵다고 예상되면
애초부터 그런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좋다. 할 수 없는 일까지 하겠다고 공언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다가 나쁜 평가를 받느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기꺼이 해주면 상대방은 기뻐할 것이다.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스시타 전기 창립자 마스시타 고노스케 씨는 젊었을 때 전등 수리를 부탁받았는데 부탁받지도 않은 곳까지 여기저기 수리를 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요금은 받지 못했지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애프터 서비스는 만전의 기합니다 라고 일부러 의기양양하게 자랑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 정신의 행동으로 보여주면 겸손해 보이고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얻을 것임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자신이 평가를 낮추기만 한다. 입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실행해서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포인트.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신용하므로 아무리 말을 잘해 놓아도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잃게 된다. 절대로 의견을 바꾸지 않는 사람 대처법. 미국 작가 밥 콩클리는 베스트셀러 매력적인 개성이 힘에서 사람은 누구라도 쉽게 자기 의견을 바꾸려 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바뀌게 되는 것은 더욱 원치 않는다고 했다. 세상에는 절대로 자신이 신념이나 의견을 꺾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이 많다. 만약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면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그의 의견을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는 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화를 돋우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미국의 작가이자 인간관계 컨설턴트인 마이크 레이블링은 타인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을 바꾸는 게 편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면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수월하다. 게다가 내 쪽에서 먼저 굽히고 들어가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이 굽혀주는 일이 많다. 가령 상담을 위한 대화에서 제가 졌습니다. 제가 뜻을 굽히겠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면 상대방도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꿔 저야말로 너무 고집을 피웠습니다. 제가 뜻을 접겠습니다. 라고 타협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길 수 없는 논의에서는 재빨리 물러나는 게 앞일을 전망하기가 쉬워진다. 나 같은 경우 아내와 언쟁을 할 때마다 재빨리 항복을 한다. 인생에는 이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온다. 무리해서 이긴다고 해도 만신창이가 되어 상처를 받고 만다면 처음부터 상처를 적게 받을 방법을 선택하는 전략, 즉 내가 먼저 지는 것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포인트. 타인을 바꾸는데 100의 노력이 든다면 나 자신과 타협하는 데에는 그보다 적은 노력이 든다. 상대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게 편하다.